경기도 안산시에는 부모님의 가르침 그대로 대를 이어 설렁탕을 끓이는 만년 가게가 있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맛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감은 넘치거든요. 군포시에는 빵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정 많은 빵집 아저씨도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몸 안의 이로움과 입 안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빵집입니다. 고잔 신도시로 불리는 안산시 호수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한 동네인데요.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요. 여기 호수동이 신도시게 만들어진 게 거의 한 20년? 20년 정도 됐어요, 이 동네가. 이 동네는 원래 뻘밭이었거든요. 그냥 논밭, 뻘밭. 1987년부터 지금까지 35년을 이어온 설렁탕 가게. 역대 대통령 3분이 찾아와 드실 만큼 소문난 맛이라고요. 오직 한우 머리뼈와 머리고기만 사용한다는 이 집. 나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둘 다 5분들이라. 네, 저 방 안쪽으로. 안녕하세요. 방으로 앉으세요. 먼저 저기 방부터 드리자고요. 갈비탕 2개 먼저 드리고, 이것도 방에 준이자치 거. 든든한 한 끼를 먹고 싶을 때면 생각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바로 설렁탕이죠. 안산 설렁탕 전문점의 시초라고 불리는 이곳은 1987년 부모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대 사장님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대표 메뉴는 3가지가 있어요. 한우 설렁탕, 영양갈비탕, 소꼬리찜. 한우 설렁탕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의 특징이 한우 머리고기와 한우 머리뼈만 5시간 이상 가마솥에 끓인다는 점인데, 한우 머리고기를 씀으로 인해서 훨씬 좀 고기 질감이 부드럽다든가 소 머리 껍데기 부위 그런 콜라겐 부분이 많아서 영양가가 더 높다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87년부터 안산에서 2대째 한우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지성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 독산동에서 매일 저희가 물건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는 한우 소 머리뼈만 쓰고 있어요. 한우 소 머리뼈하고 소 머리고기만.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거는 한우 소 머리뼈고. 소 머리뼈는 뜨거운 물을 부어 하루 동안 피를 빼주고 다음날 가마솥에 넣어 육수를 끓입니다. 그런데 이곳만의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쌀뜨물을 넣는 것. 그건 저희 어머님의 또 옛날부터 원칙이었어요. 우리가 식당을 하기 전부터 어렸을 때도 김치찌개 끓일 때도 그렇고 된장찌개 끓일 때도 그렇고 저희는 다 쌀뜨물로 했어요. 어머니가 모든 국을 끓일 때마다 저는 쌀뜨물. 거기에 밥까지 추가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넣는 거는 밥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으깨지면서 국물이 더
구수한 맛을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아버지께서 요리사셨어요. 요리사 주방장 출신. 원래 아버지가 마산 분이시거든요. 마산에서 식당을 크게 좀 하셨었고, 그러시다가 이제 해외로 요리사 주방장으로 근무를 꽤 오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산을 오게 된 건데, 손님들이 빨리 먹고 빨리 갈 수 있는 회전율이 빠르다는 그런 면에서 어머니가 우리는 설렁탕을 해야 된다고 아버지한테 극구 그걸 좀 추천했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무조건 신도시 같은 개념에 있는 데를 가서 처음에 식당 우리 같이 국밥집을 하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뭐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분들 쉽게 어떻게 보면 오셔서 영양가 있는 설렁탕을 드시면서 힘나고 일하신다고. 사실 지성도 사장님은 대학 졸업 후 영국으로 유학도 다녀온 전도 유명한 생명공학 전공자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가게 일을 도우면서 설렁탕 매력에 빠져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당연히 처음엔 집안의 반대도 심했습니다. 네가 왜 이 가게를 하려고 하냐. 좋은 데 취직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 제 집사람한테 빨리 잘해서 좋은 직장에서 결혼하기를 바랬던 건데 갑자기 또 힘든 일을 한다고 하니 많이 반대를 하셨죠. 지금의 처갓집에서도 반대는 하셨었어요. 이게 제 길에 맞았었고 하다 보니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때가 되고 제가 창업해서 나갈 생각을 그때부터 한 1년 좀 지났을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는 가마솥에 이제 제고뼈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약간 뼈 중에서도 안 좋은 뼈들을 이제 많이 삭은 뼈들은 빼서 버렸고 남아있는 제고뼈들이 또 있으니까 고기랑 새뼈가 이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4시간이 지나면 고기랑 이런 게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정확히 5시간쯤 되면 국도 진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총 5시간 예상하시면 돼요. 지성도 사장님은 2005년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결국 자신의 성실함을 담보 삼아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힘들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솔직히 그때는 자신감이 뭐 거의 지금의 100배였어요. 하면 된다. 나는 무조건 하면 될 거다. 이 집의 또 다른 대표 메뉴는 갈비탕. 고기 손질부터 육수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다른 데처럼 갈비를 뭐 사서 쓴다든가 뭐 팩을 들어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직접 갈비를 제작해서 갖고 오는 거를 핏물 제거하고 핏물 빼고 압력밥솥에 한 시간 동안 푹 삶아서 기름 덩어리 부위 다 잘라내고 거기에 나오는 압력밥솥에 나오는 그 육수 국물에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이제 국물을 만드는 건데 압력밥솥에 그 15kg를 직접 삶아서 하는 그 액기스 국물로 하다 보니 손님들이 갈비탕 국물 자체가 여기는 진하고 맛있다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창업 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램수가 적혀있는 메뉴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어요. 설렁탕 보통이 있고 특이 있는데 보통과 특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먹고 보통과 특의 차이가 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먹어봤을 때는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걔는 의구심을 삼는 것보다 정확히 주고 정확히 우리가 손님들한테 이 가격을 요구를 했을 때 기분 좋게 야 60g보다 180g 야 거의 3배 주는데 이렇게 먹고 내가 푸짐하게 먹고 가자 이 가격이 훨씬 낫다 하시는 손님들도 많으시고 뭐 그 손님들한테도 믿음을 더 주는 게 아닐까. 또
위생을 생각해 가게 내 플라스틱 식기를 모두 없앴고 동네 일에도 발벗고 나서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성도 사장님. 이러한 노력이 더해져 2020년 100년 가게에 선정되었습니다. 5시간 이상 인내의 시간을 버티고 나야 비로소 진한 설렁탕 국물이 완성이 되듯이 광우병 사태와 코로나까지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그 시절을 뚝심 있게 잘 버텨냈습니다. 어머님한테 항상 들었던 말씀이 성격이 복이다. 내가 막 빠리빠리하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을 찾아서 한다든가 내가 뭘 해야 되지? 다음 스케줄은 어떤 게 있지? 뭔가 자기가 찾아서 일을 빨리빨리 헤쳐나가는 성격들은 뭘 해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요즘 소꼬리찜 하는 집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곳은 안산에 몇 없는 맛있는 소꼬리찜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단골 손님들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장님. 이런 고집이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온 비결이기도 합니다. 진짜 87년부터 근 40년 동안 이렇게 제가 2대째 운영할 수 있었던 게 재료죠, 첫째는. 아무래도 모든 음식은 어느 가게나 갔을 때 재료라고 하시듯이 싼 재료는 쓰진 않아요. 제가 먹었을 때나 제가 봤을 때 좋다고 하는 거는 손님한테도 좋을 거다. 그게 제 원칙이고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치 담을 때도 절대 양념이나 다대기 아끼지 마라. 흐릿하게 나가가지고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김치는 손님도 싫어한다. 먹고 싶게끔 나가라. 직접 담으면서 직접 끓이고 하는 진실된 음식을 만드는 가게입니다. 정성 가득 담긴 우리 동네 설렁탕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수리산으로 이게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어서 공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관공서도 가깝고, 그리고 설계하신 분이 여성분이 가장 살기 좋은 신도시로 설계를 했다고 해요. 군포시 오금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는 17년째 건강한 재료와 따뜻한 마음으로 빵을 만드는 동네 빵집이 있습니다. 가게가 지금 작아요. 한 6평 정도 되고요. 혼자서 일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이 적으니까 손님들이 두 분만 와도 이제 줄 서서 사실 수밖에 없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줄 서서 사는 빵집이라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자부를 하긴 하죠.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한 기부와 봉사. 작은 빵으로 커다란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동네 아름다운 빵가게를 소개합니다. 빵 일을 한 지는 33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여기 군포에서 빵집을 한 지는 17년 정도 된 고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제가 고등학교 전공이 그 김제 자연고등학교 식품가공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빵을 만들어 본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들었으면 아마 다른 직업을 택했을 텐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빵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안 맞으면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동시에 막 계속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실한 거죠. 부지런하고 성실한 거. 이거가 없으면 빵 만드는 건 힘들어요. 손님들이 가장 많은 시간보다 3-4시간 먼저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뭐 빵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손님들이 많은 시간에 빵이 안 나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요식 업계가 그랬듯이 제빵계 역시 오래전부터 도제 제도가 뼛속 깊이 자리 잡아 선배나 스승에게 맞으면서 배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도 빵이 너무나 좋았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술을 배운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먹을 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빵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재료 하나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이거 혼자 작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4년 정도 되죠. 그러세요? 네. 오픈하고 얼마 안 있다가 혼자 시작했으니까. 이게 혼자 하실 때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힘들면 못하죠.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2007년 군포로 이사 오면서 가게도 함께 얻었다는 고재영 사장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춥지? 오늘 일찍 나왔네? 자, 넣어줄게. 좀 빨리해요. 안녕. 제일 첫 번째 오시는 우리 단골 손님 항상 뭐든지 다 해야 돼요. 판매, 생산, 영업, 그다음에 배달 뭐 이런 것까지 다 만능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죠. 자영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직원들 그만두고 이제 혼자 일하면서부터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졌죠. 그래서 이제 뭐 동네 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고 뭐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체인점하고 일반 제과점의 다른 점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손님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장님의 전략은 바로 고객과 정으로 연결되는 철저하게 동네 빵집이 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동네 일도 하면서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게는 운영이 되거든요. 뭐 아이들이 배고픈데 돈이 없으면 와서 그냥 먹고 가고 다음에 가서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네 가게들의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헌혈증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헌혈증 주고 가서. 네. 고재영 사장님이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네, 아무거나 비싼 거 고르셔도 돼요. 바로 헌혈증을 식빵으로 교환해 주는 것. 헌혈증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헌혈증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해도 가지고 있어봐야 한두 장이니까. 근데 급하게 필요한데 모아져 있는 헌혈증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져가면 뭐 고맙다는 얘기라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마련이잖아요. 아예 생각 안 하게끔 연락처를 안 물어봐요. 그냥 줘요. 달라고 그러면. 이곳은 미리네라는 나눔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돈을 미리 내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 금액만큼 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부르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고재영 사장님. 직접 배달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의 일상까지 살뜰히 챙기기도 합니다. 이게 짧아가지고. 아, 여기요. 동사무소에서 왔다 갔어요?
중심상가 한번 모시고 나가달라고 부탁했는데 뭐 은행 가셔야 된다면서. 안경. 아 안경 해준다 그러면 무조건 해달라고 그래야지. 쉬세요. 네.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밖으로 못 나가시니까 몸이 불편하셔서 그러면 이제 뭐 사다 달라는 거 있으면 사다 드리기도 하고 그죠?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 뭐.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배고프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밥 먹고 놀고 자고 그렇게 해왔던 게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장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기부 그리고 교육까지 실천하며 지역 사회를 위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는 사장님.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부터 사장님의 손발이 바쁩니다. 정직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 아이들과 체험 수업을 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사장님의 빵집은 교육 인증 체험 기관이어서 학교, 청소년 수련관, 복지관 등 다양한 곳에서 수업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하는 체험 수업에 아이들은 벌써 신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만큼씩 짜주세요. 자, 여기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린이집은 너무 오래간만이죠. 어린이들이 코로나에 워낙에 취약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너무 좋죠? 애들 만나는 게 너무 재밌는 일이니까. 애들은 실제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죠? 신나죠? 먹을 게 있으니까. 빵에 생크림을 바르고 맛있는 과자와 과일을 마음껏 올려줍니다. 거기에 예쁜 장식까지 더하면 나만의 케이크 완성. 이보다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을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밀려드는 주문으로 누구보다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고재영 사장님. 교육과 강의도 자주 하다 보니 빵집 창업에 대한 상담과 문의도 많이 받는다고요. 그때마다 사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건 즐겁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돈 하다 보면 본인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하라고 그래요. 네임택 만들 때도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한번 가격표 보고 한번 웃으면서 빵을 사가시면 드실 때도 그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드실 거 아니에요. 제 목표가 어제보다 100원만 더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처럼 꾸준하게 하는 게 목표기는 하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동네 착한 빵집입니다. 맛은 전통 그대로, 서비스는 혁신을 이루며 새로운 대를 이어가는 안산시 한우 설렁탕 전문점. 갓 구운 빵처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군포시 동네 빵집. 오래도록 만나고 싶은 우리 동네 만년 가게입니다.